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권에서 3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소크라테스가 그의 몸과 마음을 다스렸던 생활 습관과 방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든 그것을 따른다면 삶을 즐겁게 마주하고 평온하게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분명히 비용 면에서 어떤 어려움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너무나 검소해서 소크라테스를 만족시킬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그는 먹는 즐거움을 느낄 만큼만 먹었으며 그가 지닌 식욕 자체가 충분한 양념이었습니다. 마실 것에 관해서는 오직 목마를 때만 마셨기에 어떤 음료든 그를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할 경우에도 그는 흔히 과식하게 되는 함정을 피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식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게 하거나 목마르지 않은데도 마시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 해롭고 위장, 두뇌, 영혼 모두에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키르케가 그렇게 많은 진미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돼지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그의 절제와 헤르메스의 인도 덕분에 그것들을 지나치게 만지지 않고 같은 이유로 돼지로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위에 소크라테스의 말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소크라테스의 생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양심의 원리들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깨어있음. 소크라테스는 먹는 즐거움을 느낄 만큼만 먹었으며 그가 지닌 식욕 자체가 충분한 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마를 때만 마셨기에 어떤 음료든 그를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그치고 대상이 없어도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유교의 지정정한과 불교의 견성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외부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너무나 검소해서 소크라테스를 만족시킬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라는 언급은 물질적 대상에 대한 초연함과 무분별의 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성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즐겁게 마주하고 평온하게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그의 원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의 검소한 생활과 절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된 정성스러운 노력이었습니다. 식욕 자체가 충분한 양념이었다는 언급은 그가 절제된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성실의 핵심 개념인 즐거움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활 방식을 끈기 있게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소크라테스는 과식과 과음이 건강에 해롭고 위장, 두뇌, 영혼 모두에 좋지 않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즉 십이지심의 발현입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분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키르케 이야기를 통해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그의 절제와 헤르메스의 인도 덕분에 그것들을 지나치게 만지지 않고 같은 이유로 돼지로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지혜를 통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선입견이나 편견,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절. 소크라테스가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할 경우에도 그는 흔히 과식하게 되는 함정을 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라는 점은 그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적절한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조언하는 방식을 택했고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려
한예절의 원리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함은 그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 해롭고 위장, 두뇌, 영혼 모두에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라는 그의 지적 방식에서도 드러나며 이는 자신을 낮추고 진실을 수용하려 노력하는 겸손의 자세와도 연관됩니다. 사랑. 소크라테스가 식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게 하거나 목마르지 않은데도 마시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라는 점은 타인의 안녕에 대한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천하는 바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감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지시가 아니라 타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 소크라테스의 생활 방식은 철저한 절제와 자기 통제를 통해 욕망에 의해 발생하는 해로움을 배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욕구인 식욕과 갈증을 충족시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건강에 해롭고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가 그렇게 많은 진미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돼지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는 비유는 욕심이 초래하는 악을 명확히 지적하며 스스로를 절제하여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삶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활은 자신이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정의의 원리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적용하여 욕심에 의해 자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그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양심의 6가지 핵심 원리, 특히 깨어있음의 평정심으로 집착을 버리고 지혜롭게 집착은 몸과 영혼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며 예절을 지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집착을 벗어나는 방법을 조언하며 정의롭게 집착을 유도하는 대상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양심의 구현이 그가 삶을 즐겁게 마주하고 평온하게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